돌아보면 이상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손에 쥔 건 이렇게 가벼운 걸까요? 혹시 나는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한 건 아닐까요? 더 무서운 건 지금입니다. 어제가 엊그제 같고 지난달이 지난주 같습니다. 명절이 방금 지난 것 같은데 또 명절입니다. 시기간이 나를 두고 달아나는 느낌, 내가 점점 지워지는 느낌. 사람들은 이걸 나이 탓이라고 합니다. 늙으면 원래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짧게 만들 뿐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야 깨닫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도 허무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아도 충만한지, 왜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인지. 시간이 빨리 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빼앗긴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긴 걸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남은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어서 다녀왔고, 장을 좀 봤습니다.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잠깐 쉬다 보니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나면 하루가 끝납니다.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모레도 그럴 겁니다. 한 달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중에 온전히 내가 선택한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이끌려서 쓴 시간 말입니다. 대부분은 해야 하니까 한 일들입니다. 밥은 먹어야 하니까 먹고, 약은 챙겨야 하니까 챙기고, 병원은 가야 하니까 갑니다. 집안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선택한 것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도 바빴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바빴을 겁니다. 출퇴근에 치이고, 회의에 시달리고,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그때의 바쁨과 지금의 바쁨은 뭐가 다를까요? 그때는 바쁜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승진이든 성과든 아이들 교육이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쓰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고되었지만 방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바쁨은 다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고 내일도 버티고 모레도 버틸 뿐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움직이는데 풍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분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이분은 올해 72입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집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고 간단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합니다. 오전에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라 주중에는 늘 이분 몫입니다. 손주를 보내고 돌아오면 10시가 넘습니다. 잠깐 앉아 쉬려는데 전화가 옵니다. 친정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후에 들러야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요양원에 다녀옵니다. 어머니 얼굴을 잠깐 보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나오면 3시가 훌쩍 넘습니다. 손주를 데리러 갈 시간입니다. 유치원에서 손주를 데려와 간식을 챙겨주고 놀아주다 보면 며느리가 퇴근합니다. 손주를 넘기고 집에 오면 저녁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먹고 치우고 몸이 무거워서 일찍 눕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뭐 했지? 이분이 게을러서 하루가 허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이 바쁨의 정체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그 시간 중에 온전히 자기 것이었던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손주 시간, 어머니 시간, 배우자 시간, 집안일 시간, 전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거나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쓰고 싶다고 느껴서 쓴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뇌가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을 기억합니다. 처음 가본 곳, 처음 만난 사람, 처음 해본 일, 이런 것들은 뇌에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일이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날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이 다 비슷하면 뇌는 그걸 따로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압축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기억나는 건 몇 장면 없습니다. 365일이 지나도 남는 건 몇 개의 장면뿐입니다. 시간이 빨리 간 게 아닙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노년의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남이 짜놓은 틀 속에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병원 예약 시간, 손주 등하원 시간, 가족 식사 시간.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밖에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다 보니 하루가 통째로 지나가도 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구조가 그랬을 뿐입니다. 시간이 내 손을 떠나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시계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건 없습니다. 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 시간을 다시 내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이건 내가 선택한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조각을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시간은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세네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스승이자 조언자였고 당대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권력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붙들고 씨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가?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후회하는가? 세네카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다가도 하루아침에 버림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제의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에 대하여. 제목만 보면 인생이 짧다는 한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정반대였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들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흘려보내고 남에게 빼앗기느라 정작 쓸 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돈과 재산은 그토록 아끼면서 왜 시간만큼은 아무에게나 내주는지 이해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당장 화가 납니다.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시간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별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내줍니다. 부탁받으면 들어주고, 불려가면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립니다. 가장 되찾을 수 없는 것을 가장 쉽게 내주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시간을 남에게 빌려주고, 흘려보내고, 의미 없는 일에 쏟아부느라 정작 내 몫은 남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듯 인생의 잔고가 바닥납니다. 그제야 허무해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은 있었는데 내가 쓰지 못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떠올려 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겹쳐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20대에 취직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접어두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30대가 되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책임이 늘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집 대출금, 부모님 용돈, 돈이 필요했고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더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40대, 50대는 더 바빴습니다. 직장에서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책임도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간병을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녀들은 대학에 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내 시간은 늘 맨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남는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남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생 바라던 것이 시간이었는데 막상 시간이 오니까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평생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생겼는데 시간을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세네카의 눈으로 이 인생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이 잘못 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시간을 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회사에, 가족에, 사회의 기대에 빌려주고 또 빌려주다 보니 정작 자기 몫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흘려보낸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미루다가 결국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내일로 미룬 삶은 오늘을 잃어버린 삶이다. 2000년 전의 말인데 지금 들어도 뜨끔합니다. 노년의 허무는 끝에 다다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와서야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흘려보낸 시간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를 꾸짖기 위해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과 의무 사이에서 자기 시간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훈계가 아니라 고백에 가깝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니 이제라도 깨달으라는 간절한 권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쓰기 시작하면 남은 시간은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시작됩니다. 한 번 시작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대부분은 후회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살 수는 없었을까? 내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형제들 중에 형편이 나은 편이라 부모님 생활비를 보탰고 병원비를 댔고 명절마다 큰 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남들 하는 건 다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여행은 미뤘고 취미는 접었고 하고 싶은 것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서는 손주들이 왔습니다. 맞벌이하는 자녀들을 도우려고 손주를 봐줬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다시 육아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부모니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최근에 시작한 취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다음 달에 갈 여행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 방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서러워졌습니다. 나는 뭘 했지? 나는 뭘 하고 있지? 내 시간은 어디 있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처럼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부 가족 이야기,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뿐입니다. 나는 어디 간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건지 모르겠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나만 혼자 남았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아무도 내 시간을 아끼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다들 내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기만 했을까?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더 무거운 감정이 왔습니다. 그래도 내 선택이었다는 자각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던 걸까요? 잘못 산 걸까요? 여기서 세네카의 말이 떠오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남에게 너무 많이 빌려준 것이다. 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닙니다. 허투루 쓴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빌려줬습니다. 가족에게, 의무에게, 책임이라는 이름에게 빌려주고 또 빌려주다 보니 정작 자기 몫이 남지 않은 겁니다.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고, 가치관이 그랬고,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 시간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족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남은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네카의 관점으로 다시 보면 허무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허무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이제야 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살았으면 허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허무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허무는 벌이 아닙니다. 늦게 깨달았다고 받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지나온 어떤 시간보다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세네카의 말이 맞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철학은 좋은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내일도 병원 예약이 있고 모레는 손주를 봐줘야 하고 다음 주에는 친척 모임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네카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 챙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기준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병원 가야 하고, 장 봐야 하고, 저녁에 전화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는 남의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이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쓰고 싶은 한 시간은 언제인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한 시간이 부담스러우면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먼저 정해두고 나머지 일정을 그 주변에 배치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에 끌려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내 시간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배치하는 하루가 됩니다. 똑같이 병원에 가고 똑같이 장을 보더라도 그 사이에 나를 위한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옵니다. 그 시간에 좀 와줄 수 있겠느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평생 그런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이웃이니까요. 거절하면 미안하니까요.
그래서 내 시간은 또 사라집니다. 여기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 쓰기로 한 시간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바로 예스라고 하지 않고 시간을 벌면 정말로 해야 할 일인지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거절해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저를 위해 쓰기로 한 시간입니다.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당신이 걱정한 만큼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이야기해 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막연하고 솔직히 이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미뤄두었던 작은 욕구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사치 같아서 접어두었던 것 말입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것, 아무 목적 없이 공원을 걷는 것, 손으로 글씨를 써보는 것,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는 것, 그런 소박한 것들 말입니다. 이런 시간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미뤄왔습니다. 그런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시간이라고요. 남에게 쓰는 시간은 빌려주는 시간이지만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진짜 내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짧은 호기심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기면 그냥 넘기지 말고 찾아보는 겁니다.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는 겁니다. 산책하다가 이름 모를 꽃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 알아보는 겁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한 걸 궁금한 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비슷비슷한 날들 사이에 작은 점 하나가 찍힙니다. 뇌는 그 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장면이 생깁니다. 시간이 빠르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을 줄이려면 더 바빠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을 더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그 기준 안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의식 있게 쓰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헛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 깨달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허무는 벌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디에 선물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몫입니다. 그 결정이 쌓여서 인생의 길이가 됩니다. 시계가 재는 길이가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길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문장이 하나쯤 있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만으로 하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필요하시다면 가끔 들러 주십시오. 여기 있겠습니다.